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곳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이었고 고요함이 짙게 깔려 있어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기 좋은 장소였다. 우린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조용한 민박집을 예약했다. 첫날 밤 우리는 지역 음식을 즐기며 주민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마을에 얽힌 괴이한 이야기를 마치 금기처럼 피해가는 듯했다. 술이 몇 잔 돌고 나서야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우린 밤이 되면 절대 밖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우리는 이유를 물었고 노인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몇 년 전 이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했다. 밤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경찰도 수사를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꼭 집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친구들과 나는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그곳의 밤을 좀 더 탐험해 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결국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얇고 낮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폐가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즉시 발을 멈추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여기에 무언가 있어. 그 순간 나 역시 그 정체 모를 존재의 시선이 나를 겨누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민박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날 밤 우리는 한 방에 모여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는 어두운 밤하늘만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고 누구 하나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을. 다음 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마을을 떠났다. 떠나면서 바라본 마을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몇 달 동안 우리는 각자 밤만 되면 가끔씩 소름 끼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는 언제나 그 폐가가 등장했으며 우리 쫓는 무언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마을에서의 일은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곳을 방문한 이후로 해가 지면 어딘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진다면 아직도 간혹 겁이 난다. 무엇이든 그 폐가에 있던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을 주민들의 경고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저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자칫하면 우린 특별한 그러나 위험한 비밀을 영영 간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픽션이면 있는 분들께 소름 끼치는 재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에서 모여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던 요즘 모두가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민수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자리에 함께했다.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 동현이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 원운이 깃든다는 소문이 돌았던 게 있어. 학교 구석에 있는 낡은 체육관 말이야. 다른 친구들이 귀를 기울이자 동현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체육관에는 예전 한 학생이 시험 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절해 쓰러졌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 그 이후로 체육관에 밤늦게 혼자 있으면 귀신이 나타난다고. 시험 기간에는 특히 그 빈도가 잦아진다고들 하더라고. 민수는 웃으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현은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웃었지만 진짜로 겪은 형이 있어. 그 형이 체육관에서 늦게까지 연습하다가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어디선가 장난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대. 이야기가 무르익을 즈음 다른 친구들까지도
으스스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후 자기 전 모두가 기분이 이상해졌다. 민수도 덩달아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높은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수는 흐느적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수신이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누르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저 너머에서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하, 잊지 않았겠지? 민수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난 전화였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꾸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다 문득 창문 쪽을 바라봤는데 빛이 변하면서 희미한 형상이 비치고 있었다.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착각이 아닌 것 같아 겁에 질린 민수는 즉시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모두가 불을 켜고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쉽게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이야기 때문일까? 민수의 그 전화 때문일까? 결국 그날 밤 서로 등을 맞대고 불이 켜진 상태에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며칠 간격을 두고 민수는 몇 번 더 그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매번 전화기를 들 때마다 울리는 것은 역시나 그 여자의 웃음소리. 하하, 잊지 않았겠지? 민수는 몇 차례 목적 없이 학교 도서관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학교의 어떤 동아리 회원이 장난 전화로 친구들을 놀래키는 게임을 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결말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민수는 그 며칠간의 경험이 준 스릴감을 잊을 수 없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경험은 그저 어리석은 장난으로 치부될지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몸서리치게 무서운 일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민수는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끔찍했던 며칠을 떠올리곤 한다. 언제나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공포는 존재하는 법이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자 꾸며낸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공포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2배로 재미있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인기가 많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한국의 시골 마을입니다. 어느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수십 년 전 부유한 지주가족이 살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이 저택에 대한 소문을 한 번쯤 들어보았습니다.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 밤마다 창문에서 누군가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 3명, 지훈, 은수, 그리고 태호는 이 저택에 대해 들을 때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오싹한 이야기를 좋아했고 특별히 겁이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과감하게도 그 저택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세 사람은 플래시라이트와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하여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습한 바람이 불었고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폐쇄된 대문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살짝만 밀어도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택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방치된 채로 놓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낯선 장소에 긴장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층을 둘러보고 나서 그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묘한 냄새가 났고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중 한 방에 들어서니 방의 한쪽 벽이 살짝 열려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비밀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곳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벽 뒤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플래시라이트가 깜빡거렸고 은수는 뭔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태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계단을 내려간 끝에 그들은 저택 지하의 오래된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낡은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형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그것이 단지 먼지 속에 덮인 인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형의 얼굴은 사람 얼굴과 너무 닮아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방의 한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문은 틀림없이 닫혀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나가려고 하였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심한 끝에 겨우 문을 열 수 있었고 그들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온 후 바깥의 공기는 너무나도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상상이었을 수도 있었고 정말 영혼들이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오싹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경험담이 추가된 후로 아무도 그 저택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